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3조부터 보도록 하죠. 23조에 보면 대청룡탕이 나옵니다. 대청룡탕은 상한론에 나온 처방 중에서 마황의 양이 가장 많은 처방이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마황이 이 상한론 처방 안에서 마황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강하고 예리한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황탕보다 더 마황의 양이 늘어난 대청룡탕의 조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의외로 태양 중풍이라고 했습니다. 태양 상한이 아니라 태양 중풍이라고 했고요. 물론 그 뒤에는 맥북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24조 한번 보시죠. 24조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는 심지어 맥이 부하고 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부동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신체 통증이 심한 것이 마왕탕의 정증이었는데 마왕탕보다 더 마왕의 양이 늘어난 대청룡탕이 어떻게 몸이 신체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 모순이 된다라고 느끼시죠? 그래서 일부 의가들은 이게 조문이 잘못됐다 그래서 중풍을 이제 상한으로 바꿔야 한다. 또 신체가 맥이 완한 것 이것 역시 이제 바꿔야 한다. 마왕탕의 맥처럼 이제 기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들이 몇몇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조문은 대청룡탕 조문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대청룡탕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마왕탕이 발산 일변도의 약이다라고 한다면 대청룡탕은 석고가 들어갑니다. 석고가 마왕이 2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석고가 마왕을 제어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청룡탕은 마왕탕에 비해서 부드러운 약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청룡탕이 뭐 보완되거나 아주 부드럽게 작용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마왕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약이 됩니다. 그래서 대청룡탕은 생강대조까지 들어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왕탕보다는 대청룡탕이 부드러운 처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석고가 마왕에 2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왕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줘요. 그러면 마왕 석고가 2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왕 석고가 2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월비탕 쪽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울체된 것을 풀어버리는 그런 집이 있어요. 물론 대청룡탕은 이 표증, 겉의 표증도 바깥으로 물리치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할 것이 마왕 석고의 2가지의 조합이 되면 서로 정반대약이잖아요. 마왕과 석고는 그 기미, 약성과 약효에 있어서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그 정반대의 2가지 약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 몸 신체 내부에 있는 울체를 그것을 풀어버리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 그 밑에 25조에서 볼 것 같으면 소청룡탕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소청룡탕을 대청룡탕에 비해서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애들 기침, 감기 모일 때 우리 소청룡탕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소청룡탕은 기본적으로 계지탕이 근간이에요. 계지탕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가미해서 만들어진 처방이 소청룡탕입니다. 소청룡탕이 우리가 소청룡탕인데 쓰기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소청룡탕 안에 마왕도 들어가고 반하도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진수원 선생이 소청룡탕의 핵심이 뭐라 하냐면 소청룡탕의 핵심이 마왕 반하가 소청룡탕의 핵심이 아니라 건강세신 오미자. 건강세신 오미자가 소청룡탕의 핵심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송판본의 상한론 그 책을 볼 것 같으면 거기 이제 가감이 나오죠. 어떤 처방이 나오고 상한론 처방이 나오고 거기 가감이 나옵니다. 근데 가감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공부해 보시면 마왕을 뺍니다. 거마왕, 거반하. 마왕과 반하를 빼는 예가 그 용례가 송판본의 소청룡탕 가감리에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소청룡탕에서 마왕과 반하는 예를 들면 보조약이랍니다. 보조약.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론 마왕과 반하가 꼭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단히 막혀있고 겉에가 단단히 막혀있고 또 그 담목이 꽉 막혀있다 싶을 적에 그 울치는 것을 풀기 위해서 마왕과 반하가 들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고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소청룡탕은 계지탕의 기본방이기 때문입니다. 계지탕에서 즉 계지탕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지탕에
마왕을 넣을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게시탕에 반환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소총탕의 핵심 약은 핵심적으로 빠질 수 없는 소총탕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그것이 기침 천식이 듣기 위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해서 핵심적인 약은 바로 건강세신 오미자라는 거예요. 자, 27조 해보죠. 태양병의 이제 외증이 풀리지가 않고 맥이 부약하다. 그럴 땐 당연히 게지탕을 써야 됩니다. 게지탕이 가장 우리가 광범위하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허증 환자의 처방이죠. 그 다음에 게지가 호박 행자탕 나옵니다. 28조에 가면. 자, 이거 우리 사실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오는 이제 기침 환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좀 괴증식으로 빠진 경우가 많아서 이 처방을 많이 쓸 기회가 없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경과가 되면서 병이 좀 게지탕증에서 조금 병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침, 천식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싶을 적에 게지가 호박 행자탕을 쓰면은 잘 될 겁니다. 자, 29조에 가보죠. 외증이 풀리지 않는데 합법 써서 안 된다. 외증을 풀려고 할 경우는 이제 게지탕을 써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0조에 가서요. 여기서 태양병이 맥부기나면서 무한하면서 발열, 신동통, 팔골인데 풀리진 않았어요. 표증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마흥탕증은 그대로 있어요. 마흥탕증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신체가 자연적으로 스스로가 치유하고자 하는 기전이 나타납니다. 그게 코피예요. 어떤 사람이 본증이 있으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눈이 이제 아득하기도 한데 그게 극도로 이게 뭡니까 이게 마왕탕증이 이를테면 마왕탕증이 그 울체된 것이 극도로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코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체된 것이 일부 풀어지게 돼요. 자, 이런 증세가 있을 때, 마왕탕 증세가 있을 때,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제 책에서 써놓을 테지만, 역대 의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왕탕의 명인이다 이렇게 푸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일단 코피 같은 인체에서 내 몸이 스스로가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기전이 일어나고, 또 그런 기전을 통해서 또 일부의 증세들이 풀어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1조에 갈 것 같으면요. 이 병병입니다. 태양병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면병이 겹치게 된 경우예요. 그런 병병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병에서 양면병을 넘어가는 당기면서 양면병의 증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것을 31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태양병 증세가 많이 남아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지월비일탕 발산시키는 약을 위주로 하면서 그러면서도 석고를 써야죠. 양면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지월비일탕 같은 증세를 처방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양면병으로 이제 거의 다 전이가 됐다. 표증은 조금 남아있고 양면병의 증세가 많이 남아있다. 많다. 대다수다라고 했을 때는 이를테면 갈근, 황금탕 같은 약으로 일부의 증세는 바깥으로 신량한 약으로 풀어주면서 거의 대부분의 증세인 양면병의 열을 지금 얘기했던 갈근, 황금 같은 약으로 이제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조에서 아까 조금 몇 조문 전에 있었던 마왕탕 전조문에 있었던 마왕탕증을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맥이 부기 내서 발환하지 못해서 코피가 난 경우는 마왕탕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증세가 코피가 나서 일부는 풀어졌으나 그러나 마왕탕 증세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마왕탕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죠. 33조문에 가면 자, 여기서 우리가 계지탕을 신체 통증이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납니다. 발환은 신동통이에요. 통증입니다. 맥이 침제예요. 게지탕을 제가 처음 얘기해서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게지탕은 표증의 기본이야기도 하지만 리증에도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태양병의 주방이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자, 여기서 맥이 침제한 경우입니다. 몸이 쇠약해진 경우예요. 몸이 약한 경우. 우리가 몸이 약하다 했을 적에 잡병의 상한 금계 처방 중에서 몸이 약한 사람한테 쓰는 기본 처방이 뭡니까? 건중탕이잖아요. 소건중탕, 환기건중탕, 단기건중탕 아닙니까? 여기서 맥이 침제하다는 것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맥이 부맥일 때만 게지탕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맥이 침맥일 때도 게지탕을 쓸 수 있습니다. 즉, 게지탕을 표증, 리증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허증이라면. 그래서 통증인 경우에 우리가 뭘 썼습니까? 여기서 게지탕에다 작약생강을 더 가해줬습니다. 그래서 양을 더 보호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허증이 심하기 때문에 허증의 통증이기 때문에 인삼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소건중탕에 인삼을 가해줄 수가 있습니다. 후대 처방에 볼것같으면 병업전서의 건중탕 가감의 방 중에서 인삼 건중탕이 나와요. 실제로.
자, 여기서 인삼을 더 넣어서 보기를 해줌으로 해서 허증을 개선시킴으로 해서 결국 통증을 치료했다는 거. 자, 이 처방 같은 경우 우리가 그대로 허증 환자에게 통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쓸 수가 있는 처방이죠. 자, 그 다음에 34조 같으면요. 마행감초탕이 납니다. 마왕행인 감초석고탕. 이게 우리가 흔히 마행감초탕이라 얘기죠. 자, 마행감초탕에서 게시가 빠졌습니다. 게시가 빠졌어요. 마왕과 석고만 들어갑니다. 행인은 마왕을 보여주는 약이지만 게지처럼 발산시켜주는 약은 아니에요. 행인이 마왕의 이 풀어주는, 울체를 풀어주는 약성을 도우면서 또 행인은 어떻습니까? 유한 약이에요. 그래서 조한 마왕의 약성의 그 부작용을 그것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주 행인이 아주 묘한 작용이 있어요. 마왕과 같이 쓸 때 말이죠. 자, 여기서 게지가 빠지면서 밖으로 발산시키는 작용이 빠지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표에 작용하는 약이 아니에요. 마행감초탕은 바로 기관지, 쉽게 얘기해서 기관지 흉격적으로 몸 속에 작용하는 약이 마행감초탕입니다. 게지 일미를 뺨으로써 말이죠. 자, 여기서 조문에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함출이 천인데 천식이 있는데 무대열, 표증은 없다 그랬어요. 대열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표증 위주의 열이 아니라 위증의 증세입니다. 천식 위주가 돼.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마행감초탕을 아이들 급성적인 천식이 쏘면 참 잘 듣죠. 맛도 먹기에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처방인데 마행감초탕 아이들 천식 증세, 급성적인 천식 증세에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처방이었죠. 자, 35조에 같으면요, 게지 감초탕이 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게지 감초탕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지 거작약탕에서 조금 더 생강대조가 없어진 처방이에요. 결국 생강대조가 빠진 처방입니다. 더 간략해지면서 더 날렵해지면서 그러니까 더 게지거 작약탕보다 어떻습니까? 병세가 더 집중이 돼 있고 병소가 더 집중이 돼 있고 그 약을 더 예리하게 써야 할 경우, 더 시급하게 약을 써야 할 경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 사람이 손을 모아서 딱지를 모아서 가슴을 눌러서 동기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흉부의 양어증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게지감초탕 쓰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 게지감초탕만은 쓰진 않아요. 여기다 이제 뭐를 쓰느냐? 잡병식으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증세들이 나타날 때 이 게지감초탕에다가 바로 뒤에 나오는 복령 대조를 넣어서 연계감초탕 이걸 만들었을 때가 있고, 그건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뭐죠? 연계출감탕이죠. 복령과 백출을 넣어서 연계출감탕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주 다양한 잡병질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계감초탕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게지감초탕, 즉 가슴에 흉부에 양어 증세가 있는 것이 기본인데다가 증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물이 생겼어요. 수음이 기본적으로 양어증이다라 했을 적에 양어, 기어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습이 생깁니다. 물이 생기단 말이죠. 돌려주지를 못하니까. 그 물이 생겨서 증세를 일으키는데 여기서 뭐로 나타내면 분돈이라 했는데요. 이 분돈에 대한 해석은 뭐 분분하죠. 근데 이 연계감초탕은 어디 제일 많이 쓰면 바로 신경경숙화 증세. 즉, 안정이 안 되는 불안 증세가 많이 있습니다. 분돈이 어떤 거예요? 배 밑에서도 툭툭툭툭툭 두구두구두구두구 올라오는 증세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대동맥이 박동이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 분돈의 증세가 뭐냐면 현대적인 병명을 우리가 매치시켜보면 배꼽 아래에서 목으로 침이 오는 느낌, 이게 발작적으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요즘 병명하면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불안장애에 이 연계감초탕을 써보면 역시 잘 들어요. 병세가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하면서 양어증이 유지다 싶을 적에 연계감초탕을 쓰면 참 잘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처음으로 가시면요, 후박 생강 바나 감초 인삼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복창만에 쓰는 경우에요. 복창만인 경우에 그 이제 풀어주는 허증이면서 복창만 증세가 있을 적에 풀어주는 처방인데, 이 처방은 실제 우리 후대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처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만 알고 계세요. 자, 38조에 가면요, 연기출감탕이 나옵니다. 연기출감탕. 이게 뭐라 했습니까? 게지감초탕이 기본에 흉부의 양어증, 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물을, 복령으로 그 쌓인 수음을 내려주고요. 백출로
그 쌓인 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풀어주게 되죠. 복령 백출이 이제 두 개 합쳐져서 그 쌓인 수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풀어주는데, 연계 감조탕이 어떤 신경정신과 증세에 주로 쓴다 그러면, 연계 추감탕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백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출이 어떻습니까? 비위가 허하면서 수음이 고였을 때, 수습이 고였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계 출감탕은 연계 감조탕보다 훨씬 더 다양한 병증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상한열에서 볼 것 같으면 이제 기상충이면서 어지럼증,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어지럼증 식으로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금규혈액에서는요, 눈이 어지러운데, 실제 뭐 흉협이 답답하면서 눈이 어지러울 때 연기침탕 쓰라고 그랬고,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단기, 즉 천식 증상의 금규혈액에서 천식 증상의 연기침탕을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 연기침탕은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이 됩니다. 눈이 어지럽다라는 것을 힌트를 봐서 일본에서는 안병이 있습니다. 눈병에다 이제 연기침탕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또 요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세요. 선처르야라는 그 일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기가 머리 쪽에 뭉쳐 생긴 탈모와 야맹증에도 이 연기침탕을 사용합니다. 임증질환, 청나라때 의서인 임증질환에 보면요, 이 연기침탕은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39조에 보면요, 작약 감초 부자생이라는데, 이건 사실 여기서는 잡병 처방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 처방보다는 잡병 처방, 특히 이제 통증 질환, 근골격계 통증 처방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한방을 구사하는, 상한방만을 구사하는 분들 볼 것 같으면 이 작약 감초 부자탕을 근골격계 통증에 자주 활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40조에 볼 것 같으면요, 여기서 복령 사약탕이 나옵니다. 자, 사역탕에 인상과 복령, 특히 복령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간 처방입니다. 어디에 쓰는 처방이에요? 번조증에 쓰는 처방입니다. 번조증이 뭐예요? 정신과 증세예요. 번조증은 기본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사람이 흥분이 돼서 열이 치받치면서, 근데 그 열은 뭡니까? 진짜 열이에요? 아닙니다. 질환 가열이죠. 가짜열이죠. 사역탕증의 중증에 허한한 증세인데, 그 상태에서 이 위쪽으로만 번조증이 뜬 상태예요. 그것을 사역탕에 인삼을 넣어서 더 보호를 해주면서, 중초로 보여주면서 복령으로 그 떠있는 번조증을, 그 열을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 복령은 복진과 마찬가지로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1조에 보면요, 조이승기탕이 나옵니다. 근데 조이승기탕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으면, 이거 뭐라 했어요? 당화 위기라 그랬습니다. 대승기탕, 소승기탕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조이승기탕은요, 앞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막힌 것이 있을 때, 그 감초건강탕과 자야감초탕을 쓰고 나서 그래도 막힌 것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그때 조이승기탕으로 푼다 그랬죠. 막혀서 푼다 그랬죠. 조이승기탕은 여기서 보면요, 당화 위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위기를 조화롭게 한다. 이거 뭐냐면요, 막힌 것을, 우리 몸에서 소통되지 못하고 막힌 것을, 우리 몸 안에서 막혀있는 것을 조이승기탕이 뚫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기가 조화롭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이승기탕의 장점이 뭐냐면요, 가장 좁게 작용합니다. 대승기탕은 우리 몸 전체적으로 넓게 작용하죠. 소승기탕은 대승기탕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넓은 범위를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대승기탕이 정말 효과는 확실한데, 강력한데, 이게 부작용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소승기탕은 가장 좁은 범위에 작용하는 처방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막힌 곳만을 최소한도로 뚫어주고 신체 다른 부위에 줄 수 있는 부작용이 대단히 적습니다. 대승기탕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조이승기탕을 우리가, 조이승기탕을 우리 진단을 어느 정도만, 그 사람한테 그 몸속에 울증이 막혀있다, 몸속에 막혀있는 것을 진단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조이승기탕을 가지고 약 쓰는 중간중간에 그 조이승기탕을 써서 한 첩씩, 두 첩씩 약을 써서 풀어주면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울을 막혀있는 것을 풀어주면 해서 치료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앞뒤로, 조이승기탕 앞뒤로 이제 다른 약들,
몸을 전반적으로 순환시켜주고 또 보호하는 약들을 쓰면서 그런 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겠지만 이 조이승이탕으로 탁 뚫어주는 막힌 것만 탁 뚫어주는 그 힘으로써 다른 기타 약의 효능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령산 나옵니다. 오령산. 이 오령산이 어떤 처방이냐? 오령산이 이제 상한원 처방에서는 택사와 절영이 훨씬 양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령산 처방이 청날대 책으로 내려오게 되면 택사 절영이 양이 줄어들고 그래서 복령 백출이 늘어납니다. 똑같은 오령산이라고 해서 그것이 상한원 지금 상황에서의 오령산과 후대 청나라 이후에 청나라 때 이미 상한방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 그러죠. 청나라 의서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처방이 임철지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진수 선생 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주요한 처방들이 전부 상방 금규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쓰는 오령산은 이때 상한론에서 당시에 쓰고 있는 초기 썼던 용량과 이름은 똑같은데 용량이 다릅니다. 그 목표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상한론에서는 이 오령산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 수습이 울체된 것을 빨리 푸는 용도로 씁니다. 수습이 몸 안에 수습이 울체되면서 그게 어떻게 되죠? 갈증이 나타나요. 소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소변이 나오지가 않죠. 수습이 뭐 우리 안에 뭉쳐 있으니까 그 뭉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서 열증이 생기면서 그것이 소갈증으로 나타나요. 근데 물을 또 마시지도 않아요. 갈증이 있으면서 왜 그렇죠? 우리 몸에 물이 쌓이는 상태니까 물을 거부합니다. 수역증이라고 그러죠. 자, 그게 오령산인데 그 오령산을 순환시키면서 어떤 양을 순환시켜요? 계지, 복령, 백출. 계지, 복령, 백출로 물을 순환시킵니다. 그러면서 택사정이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요. 이건 뭡니까? 알을 빼주는 약이에요. 특히 택사 같은 경우는 택사의 장점이 뭐냐면 신속하게 아래로 물을 빼주는 것입니다. 청나라 때 오령산을 쓴 거에 비해서 청나라 때 오령산은 잡병, 오래된 병을 수습이 쌓여서 오래된 병을 풀기 위해서 오령산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잡병에 대해서 오령산을 쓴 것이고 여기 상한원에서는 지금 몸 안에 물이 쌓여 있으면서 급성적인 어떤 그런 병, 그걸 푸는 그런 용도로서 택사와 절영을 쓰고 있어요. 신속하게 빨리 울체된 열을 풀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오령산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신우신령, 급성 신우신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오령산을 많이 사용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43조까지 이제 쭉 같은 얘기고요. 44조에 볼 것 같으면 복령감초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령감초탕은 뭐냐면요. 복령감초탕은 복령, 계지, 감초, 생강으로 이루어진 처방이에요. 근데 이것은 소갈이라고 했죠. 오령산이 갈증이 심한 데 비해서 복령감초탕은 소갈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복령감초탕은 지금 제가 복령, 계지, 감초, 생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수술이 쌓여있는데 울체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막 울체가 돼서 그 열이 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갈증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령감초탕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처방은 아닙니다. 근데 자, 45조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수역증, 오령산의 수역증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46조에 볼 것 같으면 치자시탕 얘기합니다. 치자시탕은 여기서 보이지만 허번, 부득면, 반복전도, 심지어 오농에 쓴다 했습니다. 불면증을 쓴다 그랬어요. 치자시탕은 단 2개, 치자와 두시, 2개가 들어간 처방인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치자와 두시는 분명히 다른데 이거 그 약에 작용하는 방향도 틀린데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화를 꺼주는데 부드럽게 꺼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증의 화를 꺼주는데 이 치자시탕을 쓸 수가 있어요. 현대 한방강자에서는 뭐라냐면 이것을 노이로제에 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번조, 불면 여기서 추측할 수 있지만 노이로제, 어떤 정신적인 화, 허증의 화인데 그것이 정신적인 화로서 나타나고 있을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이로제, 매기, 또 눈병, 허증의 화인데 눈 쪽으로 와서 눈병이 있을 경우에 또 고혈압, 좀 흥미로운 것이 고혈압에도 쓸 수 있다라고 현대 한방강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참조하시고요. 자, 치자시탕이 47조로 오면서 증상이 조금씩 심해집니다. 여기서는 번열이면서 가슴이 꽉 막혀요. 치자시탕 47조에 쓴다 그랬고요. 48조에 하게 되면요. 더욱 악화됩니다. 여기서는 흉중의 열이 아니라 신열이 몸 전체 열. 그러면서 심중의 결통이다라고 있습니다. 더욱 병이 심해졌죠. 결한다 그랬습니다. 결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에도 치자시탕을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9조에는요. 치자 후박탕인데 이건 조금 틀려요. 치자시탕과는 다르게 두시가 들어가지 않고 후박지실이 들어갑니다. 치자와 후박지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치자시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승기탕에 가깝습니다. 소승기탕이 대왕 후박지실이잖아요.
근데 대왕 대신에 치자를 넣은 처방이에요. 그것이 바로 치자 후박탕입니다. 부드러운 소승이탕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전쪽 48주보다 더욱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만, 이게 가슴을 넘어서 복만 증세까지 나타나 있고 어느 정도 정말로 후박치실 써야 될 만한, 특히 지실이 유형에 뭉쳐진 적추를 풀어주는 힘이 있죠. 그래서 더 단단히 꽉 뭉친 그런 상태를 이때는 2시로 풀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소승지탕과 유사한 치자 후박탕으로 써야만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0조에 가면요. 50조에서는 치자 건강탕이랍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전조분들이 계속 치자시탕증인데 더 심한 증, 더 심한 증, 더 심한 증에서 결국 치자시탕으로 커버가 안 되고 치자 후박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치자 후박탕을 써야만 치료가 되는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흐른 것과 반대로 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약으로 화법을 썼다 그랬어요. 50조에 보면. 근데 이 환약은 대개가 아주 극렬한 극독한 사하제입니다. 자, 그걸 이제 썼다는 거예요. 잘못 쓴 거죠. 결국 오칠한 거죠. 그래서 크게 합법이 된 겁니다. 크게 합법이 됐더니 아주 허증이 빠지게 했는데 그 열이 물러나지 않고, 원래 열이 있으니까 환약을 썼겠죠. 근데 허증의 열인데 그걸 모르고 극렬한 아주 센 환약을 썼으니까 더욱더 허증이 빠지게 된 그런 경우죠. 그러면 더욱더 허증이 빠지게 되니까 열은 없어지질 않아요. 애초에 열 자체가 허증의 열이었으니까. 근데 몸이 더해졌으니까 열이 꺼질 리가 있습니까? 그 열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번이다 그랬습니다. 자, 미번, 미미할 미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부자를 써야 되는 증세였죠. 오히려 위급할수록 미라는 미미한 증세다라는 증세를 상한논충에서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죠? 미번이다 했습니다. 이 미번. 이 미미한 미자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증세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체 원기가 더 떨어져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번이다 해서 여기서는 치자 건강탕을 썼습니다. 건강으로서 약을 썼죠. 자, 여기서 이제 치자 건강탕이 더 악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건강부자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1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